응?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 자라나네? 이게 뭐지? 근데 아 제가 진짜 겁나 신기한 거 봤어요. 이 실험은 뭔지 아세요? 네, 이거 화학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오, 가루나 뭐 덩어리 같은 걸 넣었는데 얘네가 막 자라요. 막 자라요. 저 이게 왜 자라는지 보고 싶어요. 이거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아 그럼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보죠. 왜 자라는지. 왜 잘하는지는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긴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손님은 공부를 하고 제가 재료를 준비해 놓을게요. 온 지가 좀 됐는데. 감사합니다. 어디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실험은 화학 정원입니다. 약간 이질감을 느꼈어요. 화학이랑 정원이 붙는다는 게 이공계 특이긴 한데 화학은 그냥 화학 실험이어서 화학이고 화학이고. 정원은 좀 색색깔의 나무들라고 해서 화학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 앞에 있는 이 금속 염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규산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물유리라고도 불리는 친구예요.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좀 쓰이는 약품입니다. 염화 코발트, 염화 망간, 황화구리, 염화구리. 그 교직원 번호인가? 뭐 그런 걸 입력하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긱불은 연구소로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을 이제 해볼 텐데 일반적으로 화학 정원은 조그만한 병에다가 많이 만들어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왕 수조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역시 네. 덩치값을 하시네요. 이거랑 덩치랑 우선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게 실험은 진짜 단순해요. 얘를 부어요. 얘를 넣어요. 끝나요. 네? 얘를 채워요. 네. 얘를 넣어요. 네. 끝나요. 바로 막힘없이 한번 해봅시다. 다 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가 너무 낮은데. 네, 희석하면 돼요. 붓고 부으면 끝인 실험이라 정확한 계량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 화학 반응은 어차피 그 물질이 있냐 없냐로만 판별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원하는 수위만큼 저희 채워볼까요? 밑면의 넓이가 똑같을 때 높이가 부피비가 된다. 네, 지금 4cm 채워져 있었고 16cm를 더 채우니까 1대4로. 근데 진짜 실험이 생각보다 그냥 붓고 이 실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모든 화학 실험이 이따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위라뇨.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따위거든요? 제가 붓고 빼꼬님이 이거를 저어주세요. 이거 사실 젓는 것도 이따위로 안 젓거든요? 나무 고층이요? 약품 젓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교반기라고 하는데 이 나뭇가지 표면에 뭐가 묻어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래도 되는 실험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가루들을 이 판 위에다가 쭉 뿌려서 섞은 다음에 찰찰찰찰찰 털어서 그냥 여기 골고루 넣으면 끝이에요. 뭐야 이거? 이 염화굴인데 색깔이 이쁜데요? 금속 산화물들은 고유의 색깔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넣으면 끝납니다. 넣어볼까요? 네. 살살 이렇게 떨어뜨릴게요. 오. 벌써 뭐가 보여요? 떨어지면서 얘네가 길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 떨어지면서도 길어지네. 길쭉길쭉한 모양들이 조금씩 보이시죠? 자라나는데. 약간 산호 느낌도 좀 나지 않아요? 산호? 정말 다 때려 넣기만 했어요, 진짜. 화학 실험 중에선 정말 쉬운 실험에 속하는 실험입니다. 우선 정말 쉬운 실험인데 비주얼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도대체 얘는 왜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덩어리가 물유리라는 용액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금속 이온이랑 규산이 서로 결합을 하면 그 얇은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닫힌 공간이 되겠죠. 네. 근데 이 막이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반투막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설명이 되는 반투막? 특정한 물질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이에요. 농도가 서로 다른 소금물이 있을 때 그 소금물 사이를 반투막으로 막잖아요. 그 반투막 사이로 소금은 통과를 못하고 물만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막이
반투막으로 감싸져 있는 금속 덩어리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삼투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삼투압? 네, 삼투압이라고 할 때 그 삼투. 금속 이 덩어리가 녹은 게 있으니까 여기가 농도가 높을 거고 바깥이 농도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울은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터지죠. 터지면 이 안에 있는 액체들이 새어나오겠지. 새어나오죠. 그럼 새어나올 때 구멍이 뚫리니까 이렇게 새어나오겠죠. 이때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납니다. 액체 안에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서 OH- 이온이 금속 이온이랑 만나면 딱딱한 물질로 바뀌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쭉 맞아요. 저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물풍선이 우리가 땅 찌른다고 해서 위로만 터지진 않잖아요. 위로 찌를 수도 있고 옆으로 찌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다 그냥 위로만 자라고 있어요. 방금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방울이 터졌을 때 그 액체가 이제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는 액체는 위쪽 방향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휘어있는 애들도 있고 좀 구불구불한 모양의 애들도 있고 곧게 뻗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나뭇가지 같이 자라대요. 약간 나뭇가지의 특징은 위로 곧게 자라는 게 아니고 약간 비정형으로 뭔가 구불구불 이렇게 자라는 게 이 나뭇가지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미치는 지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게 왜 연구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부터 시작이 돼요. 과학계에서 한 번 이슈가 불었던 건가요? 이거는 지금도 꾸준히 이슈고 네, 이거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해결을 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밀이? 그렇죠. 이거를 처음 발견한 건 이제 1600년대. 언제? 16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400년 전에 독일의 화학자 요한 루돌프 글라우버라는 분이 이 현상을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금속 이온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측을 했는데 이게 꼭 나뭇가지 같았다. 이 사람이 나뭇가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진짜 나무 같다. 그러네. 그럼 이거는 일종의 화학 정원이네. 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 실험 이름이 이제 케미컬 가든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거죠.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신비롭고 아름답잖아요. 네. 이 당시 과학자들은 야, 우리가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봤으면 마치 살아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봤었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이거의 매력을 느꼈던 연구자들은 야, 이거 생명의 신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지점에서 이제 실험의 매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그 연구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밝혀진 이론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곧게 안 자라고 구불구불 자라는 거야? 어떤 것들은 빨리 자라고 어떤 것들은 또 천천히 자라고. 맞아요. 과학자들이 미치는 순간들이 이런 거거든요. 어떤 때는 이런데 어떤 때는 왜 이래?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공통된 무언가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야? 를 알아내기 위해 이제 과학자들이 달려듭니다. 이 분야가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거를 또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워낙 그러니까 조그맣잖아요. 이런 분야를 또 미세 유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재밌는 형상인 거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얘는 지금 고요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계속 대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액체 부분마다 온도도 다를 거고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요인을 미치는 거고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 유체역학의 발전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부력은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부력이 엄청 큰 요인이네? 그럼 부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중력이 없어야 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우주로 나가야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샘플을 우주로 들고 나가서 우주에서 이 실험을 합니다. 똑같이 저희랑 같이. 맞아요. 사실 이게 우주에서 하기 진짜 좋은 실험인 게 넣고 넣으면 끝나는 실험이잖아요. 우주선에 싣고 갈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의 간단한 실험은 우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샘플을 한 2번 정도 실험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실험 중에 한 번이 샘플이 소실이 돼요. 가져나갔던 샘플이 어디에 실려 있었냐면 컬럼비아호에 실려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컬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승무원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안에 있는 샘플들이 모두 다 유실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주로 가져가서 실험을 해보니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위로 안 자랐나? 위로 안 자라요. 이상하게 자라요.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력이 없을 땐 이렇게도 자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력이 없었을 때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 실험으로 굉장히 소중한 샘플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하나의 학문이 되죠. 그런 논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을 정리한 논문들이 또 나와요. 그게 이 논문이에요. From Chemical Garden to Chemobryonics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케미컬 가든이라는 실험이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우리는 그 학문의 이름을 Chemobryonics라고 이름 짓자라고 주장하는 논문이에요. 예전에는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실험에서 그렇죠.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새로운 답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이거를 학문으로 만들자까지 그렇죠. 도달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유체역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이야기,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 화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다음에는 학문으로서 딥하게 파실 분들이 그래서 이게 학문으로 인정받으면 대학에 그냥 강의 이름이 화학정원인 거예요. 화학정원을 가지고 그냥 한 학기 동안 저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정원을 전공한 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연구자들이 받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이거 정확해요. 네, 이거 키워서 그래서 어디다 쓸 건데? 맞아요. 네. 어디다 쓸 건데? 이게 연구자들이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연구자들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디다 쓸 건데? 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어디다 쓸 건데 대한 이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이거랑 비슷한 현상들이 어디서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금속이 물 속에서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이 나오는 현상인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배들 녹쓰는 거? 정확해요. 철이 물 안에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나오죠. 그게 녹이란 말이에요. 네. 녹이 어떻게 성장하고 녹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녹이 어디가 어떻게 쓸었을 때 우리는 뭐를 막아야 이 녹 쓰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액체가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겉에가 굳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액체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 거. 그쵸. 그러면 그 껍데기는 파이프 모양. 이 정도 굵기의 파이프를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근데 그 파이프를 만약에 사람이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정밀 가공한다 해도 네, 쉽지 않죠? 파이프가 알아서 자라난다? 그러면 그 물체로 파이프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 기술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도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란 게, 이 물에 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연구 자료예요. 지구 어딘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추운 되게 극지방에 브리니클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얼음판이 있어요. 걔네 밑으로 고드름이 이렇게 자라있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생겨? 우리 화학정원에서 이거 봤더니 이런 거 생겼어. 비슷한 거 아니야? 실제로 비슷해요. 원리도 비슷해요. 질이랑 연관된 뭔가가 있... 네, 땅에서 자라나기도 해요. 열수분출공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성장하는 것도 이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하자면 지구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거를 해석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학문이 된 거네. 자라나고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예로서 많이 찾아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문이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화학 정원을 직접 만들어 봤고, 화학 정원을 만듦으로써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양한 사례들로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자, 다음번에는 저희 더 재밌는 과학 실험과 과학 이야기, 그리고 메이킹으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할까요? 깃바! 약간 나중에는 지구 팽창설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 보면 지구 팽창설이요? 지구도 계속 크고 있는 거야. 바닷물을 먹어가면서 지구가 커가고 있는 거야.